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1971년 대한민국 현대사를 놓고 볼 때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우선 그해 여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실미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서울 일원에 위수령이 발동되었고 10개 대학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진주했죠. 그러고 보니 그해 10월 전국적인 장발족 단속도 있었습니다. 12월에는 월남전에 파병되었던 병사들이 귀환하기 시작했고요. 경제적인 면을 보면요, 사회 간접 자본에 해당하는 공공설비에 대한 투자가 이어집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고리 원자력 발전소, 영동 고속도로 기공식이 모두 197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71년 포항제철 건설이라는 거대한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은 정치 사회적 배경을 딛고 있었던 겁니다. 1971년 6월 포항제철 사장 박태준은 철광석과 코크스용 유연탄 구매를 위해 호주 광산업자와 접촉했다. 그런데 그들은 한국의 구매 요청을 거절한다. 대한민국의 불안한 정정과 경제 상황 등 그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박태준은 주한 호주 대사관의 상무관으로 있던 캐리라는 인물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박태준과 개인적 친분이 깊었던 그는 호주로 즉각 날아와 주었다. 호주 광산업자들은 포항제철의 대주주가 대한민국이라고 해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정치적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뿐 아니라 삼선 이후 장기 집권을 위한 공작 정치가 중앙정보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철광석을 수입하겠다는 건 정치적인 게 아닙니다. 순전히 경제적인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에도 그래요. 한국은 지난 60년대 후반부터 무차별적으로 외국서 차관을 들여왔어요. 한국이 그 돈을 갚을 수 없을 거라는 의구심이 지금 세계 금융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돈을 갚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버려놓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보다 캐리 상무관의 생각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예. 이 박태준이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인적으로 신뢰할 만한 인물이라 생각됩니다. 자, 보십시오. 당신이 믿을 만한 박태준이란 사람이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을 받으면서 조상들의 핏값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패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좋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할 수 있는 설득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나의 일입니다. 최후 협상은 박 사장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내가 팁을 하나 드리죠. 내가 자리를 만들어 드리면 박 사장께서는 그 자리에 군 정복을 입고 나가세요. 군 정복을요? 호주인들에게는 영국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장군이 무척 존경스러운 존재입니다. 군 정복을 입고 협상을 한다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결국 시간이 거듭될수록 호주 탄광협회는 조금씩 한국의 포철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주한 호주 대사관의 캐리 상무관을 비롯해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며 포철을 지원한 결과였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다. 호주 석탄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탄광업체 벨람비 석탄회사 사장과의 면담이 그것이었다.
박태준은 캐리의 조언대로 육군 소장 정복을 갖추어 입었다. 당신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를 설득했고 어느 면에서는 그 설득이 주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게 계약 조건인데 예, 일본과 같은 조건으로 해달라는 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일본은 1년에 1억 톤의 철을 생산해내는 국가입니다. 포철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조건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직 시작을 못했다 뿐이지. 시작만 하면 우린 그 이상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상담이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글쎄요. 실현이 될 겁니다. 장담합니다. 우리는 일본에 비해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지만 그러나 제철 공장에 대한 절실함만은 일본을 압도하고도 남습니다. 그런 우리가 철을 생산해낸다면 일본과 같은 수준의, 아니 일본을 능가하는 수준의 철을 생산해낼 겁니다. 같은 원료로 일본에 뒤지지 않는 철을 생산해낼 게 분명한데 일본보다 못한 조건으로 구매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글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정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질리도록 당신들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당신들의 요구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당신의 장담을 믿고 지금부터 시설 투자에 들어갈 겁니다. 만일 한국 측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손실이 발생한다면 전적으로 당신들이 책임져야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당신은 군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군인의 생명은 명예라고 배웠습니다.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그 군복이 헛되지 않도록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박태준은 천신만고 끝에 철강 원료 수입 문제를 해결하고 귀국길에 일본에 들렀다. 미쓰비시 상사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미쓰비시 상사는 포항제철 건설에 들어갈 설비재를 구매하기로 한 기업이었다. 대단하십니다. 한국이 우리 일본과 같은 조건으로 제철 원료 수입을 확정하시다니요. 우리의 진심이 통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대단히 축하드릴 일입니다만.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라니요? 보철이 그 원료 수입 시기를 좀 늦춰야 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의 공급 계획도 재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국에 가서 현장 실사를 했는데 공기 지연이 불가피하게 돼 있더군요. 공기 지연이라니. 내가 호주 출장 떠나기 전에 담당자들을 만나 그 문제를 분명히 매듭을 지었습니다. 단 하루의 공기 지연도 안 된다고.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최소 3개월 지연은 불가피합니다. 3개월 지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설비제도 그렇고 호주의 원료도 인도 시기를 늦춰야 할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호주 철강 회사들은 우리와 계약한 일정에 따라 새로운 광산 개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호주 측에다 양해를 구하는 게 합리적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원료 판매 자체를 안 한다고 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맺은 약속인데. 공기를 맞춰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자, 일은 어렵게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 물건을 준비해 놓아라. 약속을 해놓고 왔는데 정작 우리는 그 물건을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애초부터 무리하게 일을 진행한 건지도 모릅니다. 기술도 없고 인력도 부족한데 일정을 너무 빠듯하게 잡은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가능을 극복하고 뭔가 해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박태준은 귀국 직후 토건부장 정명식, 건설공정실장 시민보를 호출했다. 내가 공기지원 문제를 놓고 일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지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럴 시간조차 우리한테 없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내가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따지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따지고 자시고 할 여유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3개월 공기 지연된 거 남은 2달 안에 복구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하루 평균 250에서 300 입방미터 콘크리트 타설을 했던데 이제부터 무조건 하루 700 입방미터 이상씩 타설합니다. 평소 작업보다 2배 이상 하기 위해서는 24시간 풀가동입니다. 사장님, 못하면 우리 모두 우양우해서 여기만 바다에 다 빠져 죽어야 합니다. 이건 하느냐 못하느냐의 일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비상입니다. 열연 비상! 열연 비상. 포항제철의 제1호 건설 비상으로 기록되는 이른바 열연 비상이었다. (24시간) 내내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이 편성됐다. 무엇보다 하루에 700입방미터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이 큰일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100대분의 자갈과 500대분의 모래가 필요했다. 9월의 어느 늦은 밤, 박태준은 모래를 실은 차량이 현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참모들과 함께 건설공사 현장으로 직행했다. 그런데 아니, 저 뭐야? 그러게요. 그들의 시선이 머문 도로 위에는 모래 차량들이 일렬로 늘어선 채 꿈쩍도 않고 있었던 것이다. 가보자. 일행들이 그곳으로 달려가 보니 뜻밖에도 트럭 운전사들은 하나같이 핸들 위에다 얼굴을 묻은 채 잠들어 있지 않은가. 이봐! 사장님, 잤나? 깜빡 졸았습니다. 여기 도로 위에서 잠이 들면 어떻게 알아? 길이 막혀서요. 앞차 빠지기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든 모양입니다. 야? 그럼 앞차 모두 줄줄이 차고 있었단 말인가? 일행은 모래트럭 맨 앞차까지 달려갔다. 역시나 맨 앞차 운전수가 잠들어 있었다. 이봐!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을 거야! 죽을 각오를 하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일이 일이야! 그런데 도로 위에다 트럭을 세워놓고 잠을 자나! 모두들 다 죽고 싶어! 아! 흔히 기적이라고 합니다. 한국 전쟁 후 모든 것이 초토화되었던 우리가 일으킨 경제적 성과를 보고 모두 한강의 기적이라고들 했습니다. 기적이란 말은 일어나기 힘든 일이 일어날 때 하는 말이죠. 그런 기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요? 노력이겠죠. 아주 지독하고 처절한 노력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